자,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일 이시맨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종목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섹터별로 지수는 다포 상태,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가 코스닥 레버리지는 1차 차익 실현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차익 실현 부분들을 진행하고, 레버리지는 시장 지수를 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지수 자체. 우리나라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630포인트, 그 다음에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2500선 거의 근접 부분들 나왔죠. 그래서 지수 시장 전체를 우리가 종목군을 하든지 이런 걸 잘 매수 접근을 할지 모를 때 시장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섹터별, 대형주 쪽에 섹터별의 중심주를 사는 게 매매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드린 것처럼, 지수는 아무래도 정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차기 어떤 돌파 동력 부분들을 어디서 찾을지 이걸 눈치 보기 부분들 좀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유동성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실적 관련된 부분들로 부각이 돼서 그 정고점 새로운 신고가 돌파 부분들 맞는다는 우리가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 본다 하면 그때 이제 실적이든 아니면 그 유동성이든 둘 중에 하나는 어떤 체크 포인트가 좀 돼야 되는데, 유동성 측면에서 이제 눈치 보기가 이제 계속 좀 들어올 것 같아요. 특히 첫 번째, 차기 연준의장 11월 첫째 주 정도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11월 첫째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20일 통화정책회의, 이 두 가지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의 방향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시사하는 어떤 그런 흐름 부분들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신흥지수도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드릴 부분들은 연준 의장의 대면이라든지 최근에 게리콘이라든지 여러 사람의 연준 의장의 유력 후보 부분들로 지금 올라와 있고, 앨런 연준 의장도 여전히 어느 정도 포지션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또 기자회견 부분들 할 예정이긴 합니다만은, 어제 미국의 유력한 정치 쪽 관련된 부분에서 차기 연준 의장의 파월 현 연준 이사가 코멘트가 좀 됐어요. 비둘기파적인 분이시고, 이 사람 같은 경우 현재 재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문우신 밀고 있는 후보예요. 그래서 비둘기파적인 인사인데, 중요한 것은 이거 코멘트가 하나 되면서 나비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장중에 어제 나와라 다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혼조세입니다. 혼조세이고, 장중에는 보면 그 신흥지수, 우리나라 MSCI 코리아도 마이너스 0.6% 정도 조정을 보였고, 신흥지수도 보면 마이너스 0.8 정도 조정 부분들 좀 보였어요. 그 요건을 본다 하면 경기지표 부분들 좀 나왔지만, 스페인에서 카탈루나 독립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또 시장에 부각이 좀 됐고, 그 다음에 미국 상원에서 그 온라인 정치 관련된 광고 규제한 법안 부분들이 나오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저 기술주들이 있죠. 광고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익 부분들을 올리는 회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기술주들은 조금 혼조세 있고, MSCI 코리아라든지 신흥지수는 조정 부분들 보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폴리티코 차기 연준의장 파월 폴리티코라는 잡지에서 차기 연준의장으로 파웰 현 연준의사가 유력하고, 이 사람은 비둘기파적 인사라는 이 관련된 내용으로 시간에서 MSCI 신흥지수가 0.2% 정도 상승을 했어요. 비둘기파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달러도 보면 장중에 약간 소폭 강세 부분들을 시작하다가 이걸로 인해서 약세폭을 확대를 했었고,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카탈루나 독립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약간 강세. 유로화는 이제 다음 주에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역시 강세. 그래서 달러화는 그 연준 의장의 파월 효과로 인해서 약세 부분들이 좀 진행됐고, 그 다음에 신흥지수는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뭡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흥지수에게 글로벌 유동성 부분에서 크게 훼손되지 않고 또 긍정적인 신호 부분들 보내주는 사람의 캐릭터라는 걸 우리가 한번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기 연준이라는 새롭게 떠오르는 파월의 나비 효과, 이 부분은 우리가 일단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인선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문우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거의 오른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규제 완화 쪽의 드라이브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전체적인 유동성 측면 부분하고 상당히 밀접한 영향 부분들을 좀 주기 때문에 우리가 꼭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될 때 유동성이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 부분들을 미리 그려본다고 하면 연준 의장이 파월이 된다 하면 글로벌 유동성 부분에서 신흥국 위험자산 쪽에 어떤 반등 가능성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요건 자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네 옐런 연준 의장의 의사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 아마 이제 오늘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이제 발표가 나왔죠. 이 부분은 체크해 두시고 공고안이 정부 제출되니까 체크해 두시고 시진핑이 지금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집권 권력 부분들 거의 마오쩌둥급으로 지금 상의가 되고 있고 여기로 인한 그 뭡니까 후속 조치 부분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가 이제 2017년인데 2050년도까지 대만의 통일 실사 부분들을 용납을 했어요. 요건 파급 효과가 나중에 조금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차피 지금 장세 부분들이 그 뭡니까 종목 모멘텀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부분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G전자나 콜콤하고 전장사업 스피드업 그 다음에 호주 JKW 인수 관련된 부분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기존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그 통신 차량용 통신 모듈 있죠. 텔레메틱스 관련돼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요. 2014년도부터. 그래서 퀄컴하고 LG전자의 어떤 이런 협력 부분들은 커넥티드카 솔루션 부분은 상당히 시장 점유율, 뭔가 선두하는 기업의 어떤 캐릭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 계속적으로 이쪽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어제 삼성 측에서도 보면 추가로 자율주행 관련된 허가 부분들 받았죠. 그래서 이건 단기 모멘텀 부분들을 조금씩 부쩍부쩍 만들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 열어두시고, 삼성 같은 경우에 예전에 치킨 게임 부분들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치킨 게임을 하면서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노하우가 생긴 게 뭐냐면 작년에 그 선반 기기도 한번 물량을 대량으로 매수해가 다른 업체들이 그 선반을 구매하기 힘들게 만들었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ASML을 제가 여러 번 이제 방송 중에 얘기를 드렸죠. EUV라는 노광 장비를 만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전에 삼성전자가 이 회사의 어떤 투자 부분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나노 공정 부분들 들어갔을 때 이 노광 장비 물량에 따라서 이제까지 이게 개발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되면서 그 뭡니까 그 생산의 수율 자체도 좀 낮아지고 좀 더디게 진행됐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뭐 한 12대 전후인 것 같아요. 시장 얘기로는. 근데 10대 정도 전후를 싹쓸이 매수를 아니 싹쓸이 추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이 장비를 사고 싶더라도 사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하나의 진입장벽분 만드는 그래서 이제 이걸로 통해 가지고 이제 뭡니까 조금 더 미세화 공정의 어떤 디테일 부분들이 시작이 됐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고 24일날 가계부채 종합대책 부분들을 발표를 하는데 기존의 DTI 방식 부분들을 개선해서 신 DTI를 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 초대형 IB가 한 11월 정도에 좀 늦어질 수죠. 현재 시점보다 생각보다 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국 인가심사 부분들이 조금 강화되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제 급등 부분 나와서 제가 이제 20만원대에서 이제 여기는 영역 아니라는 말씀을 좀 상당히 좀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어제 그제 급락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 제가 보면 셀트리온 시가총액 자체가 코스닥 지수 부분들을 왜곡을 시켰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내년 정도에 내년 초반에 이제 상장 이전 부분들을 좀 하겠죠. 그래서 바이오 기업 여러 기업들이 뭐 퍼러비스도 최근에 상장 부분들을 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분들 들어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IPO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의 티슈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공모가 최고를 받아서 상단 부분들을 했고 경쟁률은 229대 1, 그 다음에 1.6조, 그리고 최근에 그 뭡니까 CJEM의 그 드라마 각본 관련된 기업도 한 1조짜리가 지금 들어올 준비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기존에 바이오똥이라든지 예전에 CPDN이라든지 콘텐츠 이런 관련된 기업들
새롭게 4차 산업혁명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다양한 컨텐츠 부분들 만들거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실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이 코스닥 쪽에 진입 부분들을 준비를 하면서 셀트리온 공백 부분들을 메우는 역할 부분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개발을 하고 있는 로보티즈라든지 뭐 드론을 제조하는 드로젠, 커넥티드 카라는 디지파츠라는 그런 회사들이 있답니다. 그 회사들이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연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데 상장의 급물살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PO의 큰 시장, 지금 유동성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전에 시장 자체가 유동성 부분이 많을 때 공모주 자체가 상당히 오늘 아까 바이오 기업도 229대 1점 나온 것처럼 조만간 이렇게 신규 상장주의 어떤 흐름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도요타가 일회 충전으로 1000km 달리는 수소연료 전기차를 25일 도쿄 오토쇼에서 공개 예정 부분들을 합니다. 경쟁 부분들 보겠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 2차전지 배터리죠. 배터리 쪽에 코발트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워낙 급등을 하고 수요 자체가 생산할 수 있는 수요는 지금 너무 많은데 생산이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코발트의 그러니까 계약 부분도 지금 못하면서 좀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 그게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 부분들을 좀 됐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새로운 뭡니까 EV라든지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된 부분에서 전기차하고 수소차의 어떤 대립구도 부분들을 봤을 때 전기차가 훨씬 더 빠른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전기차가 이제 배터리 문제 부분들을 상당히 좀 주춤주춤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3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산에서 퀘스천 부분들 하면서 전기차가 먼저 시작했고 훨씬 더 많은 점유율 부분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내연 기관에 비하면 아직까지 아주 미비한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수소차가 일회 충전에 1000km면 저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1000km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대형 부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지금 파월의 그 나비 효과 부분들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장 부품 쪽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기업의 티슈준의 새로운 상장,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기업의 상장, 그 다음에 로봇 기술 관련된 뭐 로보티즈 드론, 그 다음에 커넥티드 카 관련된 뭡니까 새로운 산업군에 대해서 상장 부분들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는 섹터들, 여기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금일 10월 20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